러브와 어퍼 서빅스의 초음파 진단 및 치료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해 더 나은 소기를 익히도록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8회 모듈레이터 정연정이라고 하고요. 예, 저는 진제통의원 원장이자 리파스 회장인 이종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크레니얼 러브랑 서비컬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환자분들 좀 많지도 않고 가장 좀 막막한 부위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사심을 좀 듬뿍 담아 원장님한테 질문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면 두경부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리, 두통, 우리 턱관절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제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안면마비가 있거든요. 안면마비는 급성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 치료를 좀 하고 계신지. 안면마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센트럴 타입이랑 페리페럴 타입을 반드시 구분해야겠죠. 센트럴 타입 같은 경우는 어퍼 모터 쪽에 문제 있으니까 빨리 머리 쪽에 CT나 MRI 찍어서 진단을 하고 그쪽에도 빨리 약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잘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페리페럴 타입인데 그런 말초성 타입 같은 경우는 대개 한 3개월 이내에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후유장애 남아서 계속 가는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저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양방에서는 되게 스테로이드 같은 넥사 같은 약을 주로 주게 되고 한방 쪽의 치료를 도움받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양방에서 실제 안면마비 같은 경우는 치료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실제로 문구가 적혀 있어요. 그만큼 이제 해줄 게 없다는 건데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보통 어디 아플 때 어떤 신경을 잡고 그죠? 어디 아플 때 머슬을 잡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쪽에 있는 머슬이라든가 그런 자극을 하기 위해서 침을 놓는 것 이외에도 안면 쪽으로 결국은 이제 안면 마비를 일으키는 게 페이셜 러브니까 그 뇌신경 7번인 페이셜 러브를 잡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면 되게 이제 이런 생각을 잘 안 했던 이유가 뇌신경 7번, 특히 뇌신경들 대부분 크라니얼 스컬 안에서 머리 안에서 나오다 보니까 찾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요 귀 아래쪽에 있는 스타일로마스토이드 포라멘에서 나와가지고 귀 아래쪽에서 통해서 나와서 얼굴 쪽을 담당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그 심부에 있는 걸 잡을 생각도 안 했었고 잡기도 힘들고 하지만 지금은 초음파 기기가 잘 나오고 초음파에 능숙한 선생님들이 많이 생기면서 특히 우리 학회 같이 초음파를 다루는 통증을 치료하는 학회에서 앞서서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초음파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크라니얼 러브 7번인 페이셜 러브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초음파를 쭉 훑으면서 치료에 적용하니까 효과가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후유장애 남아서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들 안면이 좀 찌그러진 상태로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런 분들을 치료하면 물론 후유장애 나왔기 때문에 신경이 이제 이미 페리페럴 센시타이제션이 돼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거기에 오프로포당이라든가 라이닉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신경을 좀 살릴 수 있는 성분들을 주사를 해보니까 치료가 된단 말이죠. 100% 아니더라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자기 인상에 맡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약을 있으면 또 새롭게 시도하고 안 보이는 신경이 있으면 최대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이제 결국 우리 의사로서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면마비뿐만 아니라 턱관절에 문제 있는 분들도 있고 턱관절도 이제 급성적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이게 약간 치통인지 아닌지도 좀 헷갈리는 분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턱관절이 오시면서 또 이명까지 같이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좀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하실까요? 일단 환자가 제일 불편하고 치료해야죠. 이 사람이 귀가 먼저 이명이 제일 심하다면 이명 치료해야 될 것이고 안면마비면 안면마비, 턱관절이면 턱관절. 굳이 구분하면 턱관절 환자들은 명확하게 턱이 아파서 옵니다.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턱이 아프거나 물론 턱관절 환자들이 오래돼 버리면 3차 신경통처럼 얼굴 전반적으로 다 아프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포함해서요. 초기에 턱관절이 명확하게 아파서 왔다 그러면 그 신경을 잡아주거나 그걸 통증을 유발하는 머슬을 치료하는 거나 결국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은 치료하는 거는 그 근육이라든가 그 조인트의 퇴행이라든가 그쪽 부위를 담당하는 너브 잡는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확장해 나간다 그러면 혈관이라든가 물론 혈관성 통증도 많으니까 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또 그 혈관 또한 혈관을 확장하고 수축시키는 거는 자율신경계 심파이틱 파라심파이틱이 담당하는 것이고 이런 파라심파이틱 심파이틱을 우리가 건드릴 생각을 안 하다가 이런 영상기기들 초음파 같은 것들이 잘 나오면서 그것도 확인하게 되고 공부를 해가면서 결국은 페이셜 러브는 파라심파이틱이 메인이니까 페이셜 러브에 있는 어떤 특정 가지를 잘 치료해주면은 결국은 두통도 해결될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확장시키면서 치료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되게 이제 이 신부의 침이나 주사를 할 생각을 안 하다가 초음파를 보고 그 구조물이 확실하게 보이고 보통 이제 에리고이드 머슬 같은 경우는 턱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자극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박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 초음파를 와서 안쪽에 이게 주사를 했을 때 특정 부위만 잘 안 건드리면 그게 부작용이 없겠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게 알게 되면서 그쪽 머슬을 치료하게 되고 일부를 치료에 좀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치료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럼 너브를 치료해보자. 기본 턱관절로 가는 너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트리지미널 너브에 아래로 내려오는 맨디블러 브랜치인 것이고 이 맨디블러 브랜치가 일부 템포로 오리큘러 쪽으로 건너갈 때 이게 턱관절에 이너베이션 하다 보니까 그 신경을 잡아보자 하다 보니까 초음파를 보니까 초음파 피부에서 약 한 3.5cm 정도 깊이의 그 너브를 확인하게 되고 혈관도 확인하게 되고 혈관을 피해서 너브만 잘 치료해주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시기를 놓쳐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은 턱관절 안에 있는 디스크가 이게 좀 찢어지거나 퇴행이 되거든요. 솔직히 퇴행 같은 경우는 최대한 우리가 더 퇴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은 퇴행된 걸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최대한 더 퇴행되지 않도록 턱관절 안쪽으로 또 고농도 보통 20% 이상이라든가 라인액 같은 좀 재생 효과가 있는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좀 좋아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턱관절 환자 대개 98명은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해결을 잘 안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는 것이고 더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신경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식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원장님 치료하실 때 제일 신기하고 좀 재밌었던 게 이제 베이거스 치료하실 때 환자분들이 좋아지는 게 되게 드라마틱했거든요. 이제 그 베이거스 치료하는 그 적응증에 대해서 참 이게 부럽답니다. 실제로 심파세틱, 파라심파세틱은 우리 전신에 다 전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단적인 예로 이 심파세틱 성상신경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추 6번 레벨에서부터 60번 레벨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더 밑에 있는데 초음파로 볼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 위치, 가장 가까운 위치, 보이는 위치를 성상신경절로 대충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 치료하는 생각은 하지만 거꾸로 이게 교감신경을 치료해가지고 전신의 통증을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부교감신경을 더 레귤레이션 시켜서 더 좋게 해가지고 반대로 왜냐하면 자율신경은 항상 교감, 부교감이 서로 기량을 하니까 서로 경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잘 안 했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생각을 좀 바꿔버리면 베이거스를 잘 잡으면 프로포당이라든가 라이넥이라든가 스템셀이라든가 PRP라든가 이런 것들로 얘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약물을 뿌려버리면 결과적으로 얘가 좋아지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심파티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전반적인 통증이 좋아지는 것 이게 결국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는 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이거스라는 게 내장을 지배하잖아요. 소화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계도 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베이거스 같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이아프램 횡격막 자체가 프레닝 너브가 이노베이션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인터코스탈 너브도 이노베이션 하고 있고 베이거스도 이노베이션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거스를 잡아버리면 특히 베이거스는 크루스라고 해서 허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의 횡격막을 담당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라든가 척추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되게 부르다가 이게 다 한다로 해버리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되긴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이것저것 할 때 편측으로 되게 이제 이런 교감신경이 양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편측에 있는 부분의 담당은 얘가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들 보면은 나는 오른쪽으로만 팔다리 쑤시고 다 아파요. 나는 왼쪽으로만 다 아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베이거스를 먼저 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그 부분 중에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일부를 걷어내고 나면 좀 더 명확하게 이 환자가 불편한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또 그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이제 되게 다이아프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쪽에 림프노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붓기라든가 아니면 횡격막에 의해서 호흡이라든가 전신적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심파세틱을 잡는 성상기능 차원에서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베이거스를 잡는 부교감신경을 더 많이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 들어가겠습니다. 두경부라고 하면 일단 두통이 제일 큰 포션이긴 한데요. 네. 디스크가 있으셔서 경추 때문에 아프신 분도 있고 근데 또 눈이 빠지게 아프시다고 꼭 얘기도 하시고 이게 두통은 또 뇌까지는 원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원장님 이제 감별 진단 하실 때 좀 어떤 거를 좀 주된 기준을 좀 하시는지 실제로 이제 두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추성통이 되게 많잖아요. 경추를 치료했을 때 두통이 많이 해결되니까.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트리지민이라고 하는 뇌신경 5번이 끼어있는 경우고요. 처음부터 안 끼어있다 하더라도 만성화돼 버리면 끼어지게 되는 거고 이게 보통 이미그란이라든지 되게 만성적으로 편통을 호소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처방하게 되는 그런 약도 결국은 처음엔 듣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안 듣게 되거든요. 결국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추성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추를 치료하면 거의 한 7할, 8할 정도를 잡는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오래되거나 아니면 자체가 경추성통이 아니어서 트리지미널 문제여서 두통이 생긴 경우 아니면 기질적인 질환, 우리 뇌 안에
투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통증을 유발하니까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우는 10%도 안 돼요. 5%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95% 이상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치료를 잘 안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이 뇌신경 5번인 트리제미날을 잘 우리가 몰라서 치료를 못했던 것 같고 트리제미날을 치료하려고 보면은 결국은 트리제미날 러브가 연수 쪽에서 이너베이션 할 때 두알 이너베이션을 해가지고 경추 1, 2번에서 오는 러브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말은 뭐냐? 경추가 안 좋았는데 이 트리제미날하고 같이 건드려서 3차 신경통으로 오해했던 부분도 많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해답은 가까운데 있는 겁니다. 경추를 잘 치료하면 실제 대부분의 교통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했던 것이고 물론 이게 만성화되거나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서 트리제미날이 문제여서 그런 사람들은 트리제미날을 잡을 생각도 안 했던 거죠. 잘 생각해보면 트리제미날이랑 페이셜이 같이 가는 여기 자이고매틱 아치 바로 안쪽에 숨어있는 SPG라 그러죠. 스페노팔라틴 갱글리언 거기가 페이셜 러버가 만든 갱글리언이지만 그 자체가 바로 막실라랑 같이 가는 그러니까 트리제미날 같이 가는 그 부위에 충분히 우리가 옛날에는 이 뼈를 드러내야 그가 접근할 수 있는 부위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은 초음파를 잘 보고 각도를 잘 맞춰주면 그 부위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위를 확인하고 이게 솔직히 얼굴 안에서 한 3cm, 4cm 깊이에 있는 데를 건드린다 그러면 위험하고 되게 걱정되잖아요. 한들도 내 눈앞에서 바늘이 들어오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스킬을 늘려가지고 초음파를 보고 정확하게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위를 딱 건드리면 거기에 있는 파라시타틱이 우리가 메니지안 아테리라고 하는 뇌를 싸고 있는 아테리를 이너베이션 하기 때문에 그 심파 파라시타틱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말했다시피 혈관을 확장시켜 주니까 혈관이 수축해가지고 피가 잘 안 가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잖아요. 뭐 이게 한방이나 양방이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불통, 족통, 통하지 않으면 아픈 건데 그걸 통하게 만들어주니까 확장시켜서 결국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통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안 건드렸던 것을 건드리면서 좋아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물론 머리 안에 투머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혈관이 터졌다거나 막혀서 압이 올라가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빨리 다른 치료를 해야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오인한 부분도 많았고 그런 부분 실제로 뭐 1, 2%가 안 되는데 나머지 97, 8%를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니까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영상을 공부하고 초음파를 공부하고 이런 프라이널 러브를 잘 안 공부했던 걸 공부하면서 보면 결국은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환자를 치료해서 느끼는 성취감보다는 환자분이 좋아져서 우리가 그 피드백이 오는 게 더 우리 의사로서의 그런 희열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인파스에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저 또한 즐겁고 저도 우리 정인 선생님들 배우는 게 많고 그래서 환자들도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로서로 선순환 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 선생님이든 환자분이든 많은 도움과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다. 덕분에 이제 안면마비, 이명, 턱관절, 두통, 두루두루 저희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 질문을 좀 드렸는데요. 들으셨다시피 좀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제 좋은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